기원전 254년 봄, 카르타고군은 시칠리아 서쪽의 전략 거점인 릴리바이온의 병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작년에 로마가 아프리카에서 패배한 데 이어 엄청난 해난 사고로 막대한 병력과 안도를 잃은 상황의 틈타 방어를 강화한 것입니다. 카르타고는 전년도 승리의 1등 공신이었던 용병대장 크산티포스를 곧바로 해임했습니다. 귀족정 체제인 카르타고는 외국인 장군이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갖는 것을 꺼렸습니다. 카르타고에 맞서 로마는 2명의 집정관을 시칠리아 전선에 투입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과거 리파리 제도에서 포로가 되었던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시나였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에서 풀려난 이후 정치적 경력을 이어가다 기원전 254년에 다시 집정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카르타고가 병력을 보강했지만 육상전에서는 역시 로마가 강했습니다. 로마군은 시칠리아 북부 해안 지역으로 진출하여 체팔로 등 여러 도시를 차례로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로마가 전부터 노리던 전략적 요충지 팔레르모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팔레르모는 카르타고의 핵심 거점이어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로마는 거센 공세 끝에 기원전 254년 마침내 팔레르모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팔레르모 함락은 주변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도시가 자발적으로 성문을 열고 로마군을 맞이했습니다. 이로써 시칠리아 전역에서 카르타고의 영향력은 서쪽 릴리바이온과 드레파논 일대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253년, 로마는 다시 대규모 함대를 출동시켜 북아프리카를 기습했습니다. 로마군은 아프리카 북해안의 상륙해 여러 지역을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함락과 같은 결정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카르타고는 본국 방어에 집중하면서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로마군은 시칠리아 북부로 이동하여 몇몇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을 완전하게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알맹이 없는 원정이었습니다. 귀환 도중 로마 함대는 또다시 북풍에 맞는 약 150척을 잇는 해난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는 2년 전 대참사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참사로 로마 해군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로마의 인내와 자원 동원 능력이 아니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였습니다. 이 손실로 인해 로마의 해군 활동은 한동안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한편 로마의 해군력이 약화한 틈을 타 카르타고는 팔레르모 탈환 작전에 나섰습니다. 기원전 251년, 카르타고는 약 150마리의 코끼리를 포함한 대군을 이끌고 팔레르모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집정관 루키우스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가 이끄는 로마군은 해자와 성벽이라는 지형적 이점을 잘 활용했습니다. 코끼리 부대를 앞세운 카르타고군이 공격해올 때 메텔루스는 투창병들에게 코끼리를 집중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투창을 맞은 코끼리들은 부상의 고통에 뒤엉켜 날뛰며 방향을 바꾸었고 그 결과 거꾸로 카르타고 본진으로 돌격하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이 돌발 사태는 카르타고군 전체를 대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카르타고군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약 2만 명이 전사했으며 코끼리 대부분은 죽거나 로마군에 의해 생포되었습니다. 메텔루스는 개선식에서 생포한 코끼리들을 과시했다고 전해집니다. 극소수의 부하와 함께 탈출한 카르타고 사령관은 곧 사형당했습니다.
기원전 250년 로마는 해군을 재건했습니다. 이때 국고가 바닥난 상황이어서 상류층에게 군성 건설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족과 기사 계층은 체면과 책임을 걸고 각자 한 척씩 배를 헌납하여 약 200척의 군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함대를 기반으로 시칠리아 서쪽의 카르타고 거점 밀리바이움 공략에 나섰습니다. 당시 시칠리아에 남아있던 카르타고 세력은 밀리바이움과 드레파눔 두 곳뿐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잃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카르타고가 시칠리아에서 완전히 밀려난다는 뜻입니다. 이를 막으려고 카르타고는 밀리바이움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만) 명의 용병을 투입했으며 본국에서도 대규모 용병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타고의 강력한 저항으로 로마의 공략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진 채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249년 집정관 클라디우스 풀케르는 약 200척이 넘는 함대를 이끌고 이번에는 드레파눔을 공략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에 맞서 카르타고는 사령관 아드에르바를 보내 로마 함대를 저지했습니다. 로마 함대는 항구 안을 기습하려 했지만 카르타고 함대가 기민하게 움직여 오히려 로마 함대를 포위해버렸습니다. 제대로 진영을 펼치지도 못한 로마는 약 93척의 전함을 잃는 대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는 1차 포엔이 전쟁에서 로마가 입은 최악의 해상 패전으로 기록됩니다. 당시 로마 함선에 코르보스가 있었는지 확실한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아예 없었거나 일부에만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함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카르타고는 이미 그 약점을 간파했을 때입니다. 카르타고는 근접전을 피하고 기동력과 항해수를 활용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싸웠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훗날 1차 포엔이 전쟁을 끝내는 결정적 패전에서는 로마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코르보스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전해집니다. 로마는 패전한 장수에게 곧바로 목숨으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 패배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장수는 살아남아도 이미 죽음을 뛰어넘는 치욕을 겪은 셈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장수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다음 전투에서 그 수치를 씻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레파눔 해전에서 패한 클라디우스 풀케르는 예외적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는 패배로 인해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투 전에 치르는 전통적인 조점에서 점치는 달기 모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풀케르가 그렇다면 마시게 하라라며 닭을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종교의식을 모독한 죄가 중하게 다뤄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대저택을 팔아야 할 만큼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드레파눔 해전의 패배로 로마의 시칠리아 서부 공략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포엔이 전쟁이 발발한 지 18년째인 기원전 247년, 로마는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7세부터 60세까지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의 수를 조사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인구가 이번 조사에서는 오히려 17%나 줄어든 This 것입니다. can't be. 실제로 성인 남성 시민권자의 수는 약 24만 1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실감나게 비유하자면 1000만 명 가운데 170만 명이 사라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로마가 이 정도였으니 동맹 도시들의 인구 감소도 분명 심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두 차례 해난 사고로 수많은 병력을 잃은 것이 뼈아팠습니다. 18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로마의 국고도 바닥나 있었습니다. 반면 카르타고는 해전에서 여러 차례 패배를 겪었지만 로마처럼 대규모 해난 사고는 없었습니다. 인명 손실도 대부분 용병에게 집중되었으므로 본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모면에서는 로마가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Here. 바로 이때, 즉 기원전 This is where we 247년에 카르타고는 젊고 유능한 장수를 시칠리아 전선에 파견합니다. 그가 바로 하밀카르 바르카입니다. 훗날 로마의 악몽이 되는 한니발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바로 이 해에 한니발이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